어제 서울 연희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차량이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사고 구간을 지나던 차량들이 덜컹거리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는 이 사고 인근에서 도로 치마가 발생해 현재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이고 이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관련 내용들 하문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저희가 현장 CCTV를 먼저 좀 보면서 현재 상황이 좀 어떠한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CCTV가 지금 이 시각 모습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도로 치마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그 부분의 인근에서 지금 교통 통제가 좀 이뤄지면서 차량이 좀 정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서울 연희동의 도로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연희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그곳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지점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3, 4차로가 전체가 통제된 것으로 보이고 1, 2차로를 통해서만 차량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교통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내용 저희가 대담으로 이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같이 교수께서도 네네. 화면 보셨는데 네. 교통 통제가 되고 있고 어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그 30m 인근에서 또다시 위험 요소가 지금 발견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네네. 상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뭐 방금 속보로 전해주신 그 어제 그 뭐 싱크홀 땅 예. 꺼짐 사고가 발생한 30m 정도 떨어진 예. 곳에서 지금 이제 부등 치마가 발견이 됐다라고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어제 이런 그 싱크홀 사고와 지금 나타난 그 30m 인근의 이 부등 치마 같은 경우에 어떤 관련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 이제 어제도 이 그 사고가 그러니까 그 싱크홀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SUV 차량이 그 떨어지는 사고가 나기 전에 네.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전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동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아스팔트 강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항복 강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이제 순식간에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나타난 주변의 이제 부등 치마와 전반적인 해당 지역 일대의 어떤 그 지질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어제 땅 꺼짐 사고가 있었고 지금 네네. 30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어떤 좀 조짐이 보이면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쨌든 하지만 이제 일부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 또 다른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제 발생한 싱크홀 사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 오늘 발생한 발견한 치마 형태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그 해당 지역 어떤 뭐 공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근의 뭐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그러니까 네. 결국은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공동이라든가 아니면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집안 상태라든가 특히 이제 지하수 상태 그리고 인근의 공사로 인한 토공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토공사를 하다 보면 굴착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네. 그럼 이제 흙을 퍼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흙을 퍼낸 곳에 주변에 여러 가지 토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흙들이 이제 밀려오는 거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 이제 흙막이 지보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흙을 퍼가고 지하수를 빼내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양의 흙을 퍼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빌 수밖에 없는 예, 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어쨌든 이번 땅 꺼짐 사고의 원인 또 도로 침하의 원인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폭염도 네네. 길었고 또 그 긴 기간 동안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는 현상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러한 기후의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하수 상태라든가 지하수 수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남산 북쪽은 하강강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단단한 이런 그 안반 형태가 돼 있고 예. 나머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섬 캄브리아기의 편마음 지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타난 뭐 상암이라든가 일부 이제 한강변 같은 경우에 퇴적층들이 있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일부 퇴적층이 있지만 이제 사실 이제 퇴적층이 굉장히 깊지는 않은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퇴적층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약지반 형태의 지층에서 여러 가지 지하 수위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근 공사로 인한 토공사에 따른 토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실제로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치마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난 5월에 이 네네. 어떤 도로 밑에 어떤 그러니까 지하에 빈 공간은 없는지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검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괜찮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그때부터 지금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검사가 조금 부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달에 예, 예. 이제 지표 투과 검사를 실시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5월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약 그렇죠. 3개월 정도 예. 3,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그 사이에도 충분히 인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토공사가 있다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하수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맞물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그 장마 기간의 강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인을 해서 충분한 뭐 5월 이후에 시점에도 뭐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제 이제 땅 꺼짐 사고가 난 곳에 이제 아래 가스관과 우수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네네. 그렇게 보였다고 해요. 네네. 관련해서 좀 여러 관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땅 꺼짐 깊이가 좀 어느 정도였고 또 도로 밑에 어느 정도 깊이의 이런 가스관 등을 매립을 한 겁니까?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예. 그 보통 이제 그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그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립 깊이는 사실 이제 뭐 8m 정도 도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편도 4차선이라고 알려져 예. 있으니까요. 예. 한 1.5m 이상 이렇게 매립하도록 이제 관련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5m 정도의 어떤 그 지중해 매립을 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수관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가스관 같은 것들에 대한 매립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싱크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미 이제 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네네.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5m라든가 지금 매립돼 있는 곳에 뭐 그 시청자분들이 상상하실 것처럼 고 깊이에서 어떤 그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떨어지니까 위에 예. 있던 게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면 뭐 이 가스관이라든가 우수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론 이제 가스관이 어떤 뭐 그 파열이라든가 우수관이 파열이 돼서 물이 범람을 하면서 이제 쓸려 내려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의 이 경우에 보면 실제로 그 현장 사진을 보면 뭐 토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래 부분에 치마가 생겨서 내려앉은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 가라앉는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참 궁금한 것이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지표 투과 검사에 대한 이야기 네네. 지난 5월에 했던 것 네.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네네. 이 땅꺼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사가 좀 필요한 것인지 지금 어떻게 이 조사의 실태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표 투과 검사라는 것은 이 고주파 형태로 네. 전자기파를 이제 쏴서
이 전자기파가 이제 반사되는 반사파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표 투과 검사 같은 경우에 약 10m 정도의 정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10m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0m 정도까지의 여러 가지 매질에 대한 부분, 뭐 비어 있는지 아니면 네. 뭐 지하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측정하는 그런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는 이제 실제로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공동이라고 하는 형태, 지금 5월달에 검사에서 그 관련해서 공동이 없었다라고 지금 네네.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공동이 발생을 하면 해당 부분을 이제 메우는 이런 그 목적으로 이제 그 실시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땅 꺼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뭐 특별한 조사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실질적인 땅 꺼짐에 대한 조사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우려가 되는 지역들, 뭐 네. 연약 지반 형태라고 돼 있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대규모 토공사를 한다든가,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주변의 지하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공동이라든가 아니면 치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마땅한 검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울에서만 사실 지난 10년 동안 이 땅 꺼짐 현상이 200건이 넘게 발생을 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방 조치도 하고 사전 조사도 하긴 하겠지만 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 또 네네. 보행자나 아니면 차량 운행하는 통행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뭐 지표 투과 검사 같은 경우에도 5년을 주기로 해서 하면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긴 주기고요.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선례라든가 사고 유형들 지금 뭐 200여 건에 관련된 이런 지점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좀 세밀한 좀 더 잦은 빈도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좀 장마철이 지나거나 아니면 뭐 해빙기거나 뭐 이런 시기들마다 좀 더 지자체에서 좀 디테일한 조사가 좀 선행이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지금 이제 어제 그 싱크홀 사고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뭐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좀 물이 솟거나 아니면 나무가 기울거나, 그래서 이러한 좀 징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좀 선제적으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통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징후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 전이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지만 몇 분 전에 그 징후가 네네. 발견된다라면 사실 조치를 취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사고 케이스라고 한다면 네. 사실 그 선행 앞서 지금 저희가 지나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앞서 지나간 차량들이 네. 실제로 이거를 인지를 했어도 뭐 신고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엔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지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제가 우리나라의 뭐 서울에 대한 지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주 물론 굉장히 그 자연적인 형태의 치마라든가 싱크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위적인 조건에 의해서 많이 발생들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추정이긴 하지만 인근의 뭐 빗물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토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한쪽에 있는 부분에 그 힘들이 약해지면 네. 결국은 이제 이 흙을 하나의 고체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액체로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쏠리는 현상들이 집중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변에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치마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사실 땅꺼짐 사고나 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다니는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사고가 난 곳 주변을 통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외 네네. 지역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좀 걸어가다가 의심이 든다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 굉장히 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징후라든가 이런 걸 알아채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징후 없이 또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뭐 일반적인 알려진 그런 징후들, 뭐 파이거나 아니면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물이 솟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지금 구리시에서 있었던 땅꺼짐 사고, 그 도로와 그 보도가 같이 침하가 됐었거든요, 순식간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해당 지하철 공사, 대규모 토공사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주변에 그러한 뭐 지하철 공사라든가 대규모 토목 공사가 있는 이런 곳을 좀 지나거나 이럴 때는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서 현재 도로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곳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